오, 배가비. 안녕하세요, 한아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천 연안부두 루키나 2호를 타고 갑오징어 낚시 나왔습니다. 갑오징어는 10월이 되면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하며 인천권에선 11월까지 광어 낚시와 함께 병행되기도 합니다. 수온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깊은 수심도 공략을 하게 되며 30m권 빠른 물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천권 갑오징어 낚시는 서해권 갑오징어 낚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난이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필히 20호까지 봉돌을 준비해 오셔야 하며 무거운 봉돌에도 초리대가 다 죽지 않는 로드를 선택하셔야 낚시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갑오징어 로드가 경질 성향으로 20호에도 적용이 가능하니 로드 선택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온아빠는 최프로 서해, 마루이카 F, 가와하기 LC를 준비해봤고 로드 테스트를 겸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영상 속에서 수시로 로드가 바뀌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졌네. 갑이네. 기다리던 첫 갑오징어가 올라옵니다. 오늘 영상은 채비 운용이 아닌 상황 대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채비 운용과 입질 감지는 BB 커스텀 채널에서 고윤중 프로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대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조석과 물대에 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석의 핵심은 물이 너무 빠르면 채비가 날려서 낚시가 어렵고 물이 너무 느리면 고기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이 역시 낚시가 어려우니 결국 적당하게 물이 흐르는 정조시간 전후가 가장 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대. 조금 무시대와 사리물대의 차이는 달의 인력 차이이므로 사리대 더 크게 고조차가 발생하여 물이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같은 환경일 때 조금 무시는 물이 적당하게 흐르는 시간대가 길고 사리대는 짧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물대에 관한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여 갑오징어 낚시 때 상황 대응하는 기본 정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조가 가까워져 오면 가지줄이 짧아져야 하며 가지줄을 언제까지 짧게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베이스가 됩니다. 물론 너울이 있다면 가지줄이 길어야 입질 감지에 도움이 되므로 조류의 속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느낌 이상합니다. 쭈같기도 하고. 제발. 나이스. 좋아 좋아. 느낌 있다. 갑오징어 같다. 오케이. 자, 갑오징어가 안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대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비가 날려서 바닥 감지가 어렵다. 그러면 봉돌 무게를 상승. 채비가 너무 무거워서 초리대 감지가 어렵다. 그렇다면 봉돌 무게를 감소 혹은 적정부하 로드로 변경. 물이 너무 안 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가지줄 길이를 감소. 너울이 심해 배가 상하로 움직여 입질 느끼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지줄 길이 증가. 쭈꾸미가 너무 자주 올라온다. 그렇다면 가지줄 길이를 감소하거나 봉돌 단차를 증가. 말과 글로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내용들이지만 실전에 돌입하면 딱 떠오르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기가 안 나오고 있고 나는 그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적용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가지줄 길이입니다.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런 상황 대처를 무시하고 애기만 자꾸 변경해 보는 것입니다.
가짓줄을 줄인다면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 늘린다면 얼마나 늘려야 하는가? 봉돌 단차는 늘 고정인가?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은 필드를 겪으며 낚시하는 사람이 찾아야 하는 그날의 패턴에 해당합니다. 늘 남들보다 많이 잡는 고수들은 언제나 이러한 상황 대처에 탁월합니다. 대충 해도 잘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선장님이 아주 유리한 포인트를 찾아서 모두가 잘 나왔거나 그저 우연히 자신의 태클이 그날 필드에 딱 맞아서 잘 잡은 문자 그대로 우연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이건 100% 가린 것 같아. 100%. 좋았어. 갑오징어 낚시가 어려운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다른 낚시보다 상황 대처의 변수가 많기 때문인 듯 합니다. 또한 시즌이 짧아 출조 횟수가 적은 분들은 몇 년씩 하더라도 필드 대처 적응력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안 되시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드와 부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사실 필드에 깔린 갑오징어에 비해 제 조과가 좀 부족한 듯하여 이날의 제 낚시를 복귀하며 반성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한마디로 이날은 기민한 상황 대처가 아쉬운 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벌써 왔어. 안돼. 큰일 났습니다. 위기에요, 위기. 고가 애기가. 제발 돌아갔어. 아이씨. 최프로서의 긴 솔리드 팁이 부러져서 이 시점 이후부터는 메탈 팁만 사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을 줄 수 있는 범위가 긴 솔리드 팁 쪽이 제 취향에 더 맞는 듯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침 텅스텐 10호도 똑 떨어져서 12호나 8호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자꾸 랜딩 중에 빠져버릴까에 대한 의문이 이제 어느 정도 풀려갑니다. 첫 번째는 확실하지 않은 훅셋이었고, 두 번째는 선탑에 서다 보니 너울의 텐션이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너울에 풀리는 텐션은 로드의 텐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로드가 휘어져 있어도 너울로 인해 고기와의 텐션이 풀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폭파 내는 건가? 오케이. 좋다. 아, 나 드래금 튜닝 했는데 너무 꽉 잔 것 같고 드래금이 1도 안 들리네. 우와, 사이즈 죽인다. 상황 대처의 마지막은 캐스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잘 익힌 게 아니고 들어온 기법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지채비 캐스팅 후에 일반적인 형태로 드래깅, 즉 바닥을 질질 끌어오면 쭈꾸미가 달라붙을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가지줄을 줄이거나 직결로 만들어 두고 드래깅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봉돌을 바닥에 닿지 않게 슬라이딩 시키는 것인데, 구조물 넘듯 봉돌을 띄우고 봉돌의 낙하 속도를 고려해서 바닥에 닿기 전에 릴링하여 끌어옵니다. 이때 릴링 속도는 물이 흘러가는 속도에 맞추어야 합니다. 두세 번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을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입질은 그냥 채비가 묵직하게 무거워진 형태로 온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다. 근데 쭈갔다. 오, 대가비.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오징어가 안 나올 때의 상황 대처는 애기 변경을 제외하면 봉돌 변화와 가지줄 변화가 있습니다. 바닥을 잘 찍고 로드 초리대 감지에 문제가 없다면 가지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갑오징어가 예민하게 반응하면 가지줄을 늘려야 합니다.
물이 너무 느리다면 가짓줄을 줄여야 합니다. 물이 느린데 가짓줄이 길면 채비가 바닥을 끕니다. 너울이 강하다면 가짓줄을 늘려야 합니다. 짧으면 너울에 따른 상하 움직임으로 입질이 잘 안 옵니다. 가짓줄을 어느 시간 동안 짧게 연 것인지는 물때와 조석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봉돌 단차와 기본 가짓줄 길이는 그날그날 필드의 패턴이므로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오늘 히트 영상들은 설명의 배경으로만 사용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